한국 사물인터넷 산업의 글로벌 경쟁 전략에 대해서 이선희 선생 대학원 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물인터넷이라고 하면은 인터넷 오브 띵스 해가지고 인터넷과 이제 물건, 사물이 연결이 되어 있어 갖고 서로 통신하면서 데이터라든지 어떤 정보, 센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들을 말하고, 그래서 이제 목차를 보시면은 사물 인터넷의 정의와 개념, 그리고 사물 인터넷을 적용한 사례,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지 몸에 걸치는 거, 사물 인터넷과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스마트 홈, 그다음에 스마트 농장. 또 우리가 집에 있는 그 가전 제품들이 이제는 다 인터넷으로 이제 사물 인터넷으로 돼 갖고 냉장고, TV, 세탁기, 오디오, 그 다음에 뭐 가전제품 다양한 것들이 스마트홈으로 연결이 돼 갖고 우리가 이제 멀리서 원격에서 활용하고요. 이 다음에 스마트홈 뿐만 아니라 스마트 농장에서는 여러 가지 가축을 사육할 때 뭐 소 농장이라든지 뭐 돼지 농장 했을 때 얘네들이 그 온도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원격으로 그 진료라든지 관리, 체온 변화, 뭐 이래갖고 언제 새끼를 출산할 것 같은지 시간대별로 다 통계도 내고 조사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사물 인터넷이고, 농장뿐만 아니라 이제 그 공장도 스마트 공장에 갖고 사물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 사물 인터넷 산업의 스와트 환경에 대해서 정리된 것들을 강점, 약점, 기회, 위협, 환경 요소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한국 사물 인터넷 산업의 시사점과 전망에 대해서 활용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자료들은 참고 자료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참고 자료에 대한 언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참고 문헌들을 쫙 나열을 했어요. 사물 인터넷은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기술이나 환경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 존재하는 유형 혹은 무형의 개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개별 개체들이 제공하지 못했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사물 인터넷은 연결되는 세상에 있어서 책상이나 자동차처럼 단순히 유형의 사물에만 국한되지 않다. 교실, 커피숍, 버스 정류장 등 공간 같은 공간은 물론 상점의 결제 프로세스 등 무형의 사물까지도 그 대상이 되고 있다. 즉,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 서로 연결됨으로써 개별적인 사물들이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능들을 제공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각종 뭐 CCTV라든지 그다음에 TV, 하다못해 뭐 수도라든지 전기, 뭐 카메라, 뭐 모든 것들이 이제 휴대폰으로 하고 인터넷으로 연결돼 갖고 관리도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집에 이제 방범용 CCTV 뭐 이런 것들 원격으로 이렇게 홈 스마트폰으로 다 볼 수 있게 연결이 돼 있고, 보시면은 냉장고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전등,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물 인터넷으로 되어 있죠. 예전에는 이제 냉장고가 얼마나 크고 냉장이라든지 냉동이 잘 되느냐, 그다음에 뭐 얼음물이 나오냐, 뭐 정수가 되냐, 뭐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여기에다가 이제 컴퓨터 화면을 딱 연결을 해가지고 컴퓨터를 통해 갖고 냉장고에 뭐 재고 상황이 어떻게 되고 오늘의 온도가 어떻게 되고 뭘 요리를 추천해 준다든지 다양한 기능들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이 사물 인터넷을 통해 갖고 이 냉장고의 상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멀리 밖에서 온도가 집에 이제 하루 종일 에어컨을 키면은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퇴근 뭐 20분 전부터 미리 켜가지고 집안을 시원하게 한다든지 밖에서도 이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장점, 이게 사물 인터넷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커피숍 같은 데서도 여러 가지 뭐 사물 인터넷들을 활용해 갖고 주문이라든지 재고 파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사물 인터넷으로 전송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 해가지고 우리가 손목에 차고 있는 스마트워치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의 그 몸 상태라든지 수면 패턴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그 위치 정보 이런 것들을 다 통해 갖고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신체에 작용해 갖고 이런 것들이 다 빅데이터로 연결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의 그 눈에 쓰는 글라스 이걸로 화면을 보고 정보를 얻고 애플 워치, 갤럭시 워치 등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가지고 사물 인터넷을 구현할 수 있어요. 또 이런 시계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이제 신발에도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 해가지고 사물 인터넷을 달아갖고 내가 이제 몇 킬로로 어디로 가고 그 다음에 하중이 발에 얼마만큼 작용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할 수 있는 신발도 있었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과 그 공급망 운영에 있어서 공급망 운영은 최근 사물 인터넷과 만나면서 제품의 보관과 보존, 운영 및 조달 등에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여 실시간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 그 다음에 또 생산 공정 혁신 등 리드 타임을 줄여 나감으로써 비용 절감 효과도 나타낼 수 있다. 여기 보시면 리드 타임, 지연 시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물건이 소비자에게 도착하기 전까지 공급망들, 그 다음에 이제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재료나 부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송되고 이런 것들을 사물 인터넷을 통해 갖고 센서로 다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죠. 다음으로 이제 스마트홈, 집에 도착하기 전에 에어컨을 켠다거나 집을 나간 후에 불을 끈다든지 에너지 비용 절약에 이점을 제공하고 있고요. 네스트, 에코비, 링, 어거스트와 같은 스마트홈 회사들은 청소기처럼 가정용 브랜드가 될 것이다. 그래갖고 이런 관리하는 회사들이 뭐 우리 로봇 청소기도 다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밖에서 이제 청소도 미리 시켜놓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물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다음에 스마트 농장 해가지고 토양의 수분이라든지 영양분을 감지하고 식물 성장을 위한 물 사용량을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맞춤형 비료라든지 사물의 인터넷 기능을 활용하여 농부들의 더 나은 투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판로와 관련된 정보까지 모두 데이터화시켜 새 나가는 비용을 줄이고 정확한 생산량을 예측하여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뭐 생산량뿐만 아니라 이제 소비량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물 인터넷 산업이 그 스와트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내부적인 요인인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보면 삼성전자, LG, SKT 세계 최고의 인프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게 강점이고요. 이에 반해서 이제 아주 좀 글로벌 경쟁력이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이 좀 미흡한 면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외부 환경 요인으로 기회와 위협이 있는데 기회 측면에서는 정부의 이제 산업 육성 의지가 강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효율성이라든지 비대면 이런 것 때문에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보안 관련해 갖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라우터라든지 공유기 뭐 이런 걸 통해 갖고 사물 인터넷을 원격 조정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뭐 우리 집을 본다든지 CCTV 이 보안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타국의 빠른 성장과 지출 규모,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여기에 지금 엄청난 투자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위험 요소로서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강점, 약점, 기회, 위협에 대해서 이 근거, 출처를 들어서 다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하는 유수한 제조사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데 특히 삼성전자 스마트띵즈라든지 가전제품을 비롯한 사물 인터넷 기기를 자체 클라우드 안에서 다양한 통신 규격의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중계 제어하는 플랫폼을 삼성전자가 갖고 있고, 이 삼성전자가 지금 5G 관련된 중계기, 단말기, 반도체를 또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휴대폰뿐만 아니라 이런 플랫폼이 있고, LG CNS 보면 디바이스 및 다양한 IoT 환경을 고려하여 대용량 센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전달, 관리하고 사물 인터넷 서비스를 개발
통해 갖고 진화 서비스와 연계 가능한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 그다음에 SKT 같은 경우에도 사물 간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 표준과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위해 국제 표준과 자체 표준 규격의 오픈 API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요. 그 자동차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자동차도 넓게 보면은 사물 인터넷이 연결돼 있어갖고 서로 이제 교통량 정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정부에서 그 IoT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IT 및 네트워크 인프라가 국내에 있죠. 최고 수준의 이동통신 기술 확보했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 부품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비해서 약점이라고 하면 매출 비중이나 세계 IoT 시장 규모로 봤을 때 국내 IoT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간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플랫폼 및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미흡하다.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경쟁력이 강한데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센서라든지 보안 같은 핵심 분야의 경쟁력을 더 높일 필요가 있고 미래지향적인 혁신 및 R&D 투자가 타국에 비해서 좀 부족한 편이다. 그다음에 창의적인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 시장 활성화 여건 및 생태계 조성이 앞으로도 많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 외부 환경 중에 기회 요인을 자세하게 보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사물 인터넷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데 특히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 비중이 증가함으로써 스마트 홈 확대 및 다양화가 모색되고 있다. 기업에서 재택근무를 도입하고 온라인 교육의 확대, 비대면으로 인한 금융의 비대면 거래 및 의료의 원격 진료 이런 산업들이 사물 인터넷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사물 인터넷 분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사물 인터넷 관련 표준화를 추진이 계속 시도되고 있고 성장 초기 단계로 해외와 대등한 경쟁이 가능할 수 있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육성 의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을 통해 갖고 교통이라든지 스마트홈, 제조 공장, 공익사업, 소매라든지 의료 분야 이런 다양한 분야에 우리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어떤 위험 요인 외부에 있냐 보면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행사와 놀이시설 분야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IoT에 대한 지출이 감소될 수도 있다. 해킹의 공격 대상이 늘어남으로 인한 보안 문제, 기술적 한계로 사물 인터넷 장착의 보안을 제대로 구현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고 글로벌 선도 업체들의 기술 잠식 우려 그리고 해외에는 지금 엄청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다음 기술 및 표준화 주도 경쟁이 확대되고 있고 선진국인 여러 나라에서 이 기술 협력 선점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사물 인터넷이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피해에 대한 일반 사용자의 기본적인 이해가 좀 부족할 수도 있고요. 중국, 미국, 서유럽 지역의 그 사물 인터넷 지출은 전 세계 지출의 4분의 3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추산되고 특히 중국은 발빠른 성장 속도와 큰 지출 규모를 통해 사물 인터넷 지출 우세 지역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다양한 기회와 위험 뭐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을 해가지고 사물 인터넷 시장을 장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의 그 사물 인터넷 시장에 대한 간략한 시사점과 전망 말씀드리자면은 2020년 초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가 사물 인터넷 산업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 인터내셔널 데이터 센터가 2019년 10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IoT 지출 규모 성장률이 14.9%로 예측했지만 2020년 새로 추산한 지출 규모로 보면 8.2%로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전체적으로 사물 인터넷 기기가 좀 감소를 한 감이 있다.
코로나19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의료 산업이 IoT 지출 규모는 14.5%, 보험이 12.3% 증가했고 교육 분야의 그 사물 인터넷도 11.9% 증가했다. 그다음 원격 수업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의료 산업도 2019년에 예측했던 성장률 14.9%에는 좀 못 미치는 감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코로나 사물 인터넷 산업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앞으로 그 사물 인터넷 산업은 영역이 좀 급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기술적 관점에서 사물 인터넷 기술은 크게 센싱 기술과 네트워크 기술, 인터페이스 기술이 필요한데 먼저 센싱 기술은 다양한 센서를 활용해 온도, 습도, 열, 그 다음에 가스, 조도와 초음파, 속도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지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할 수 있고 네트워크 기술은 유무선망을 이용해서 분산된 변동 요소들을 서로 연결시켜 근거리 무선 통신망과 유성 통신 기술은 활발한 네트워크 기술을 뒷받침해 갖고 이런 것들을 사물 인터넷에서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5G 기술까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갖고 사물 인터넷 쓸 수가 있고요. 인터페이스 기술은 사물 인터넷의 구성 요소를 여러 응용 서비스와 연동시켜 효용 가치를 높이고 있고 이 사물 인터넷 기술을 바탕으로 핵심 사업 분야가 형성이 되며 사물 인터넷 플랫폼과 제품 기기 등 대표적인 사업 분야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 서비스는 공공과 민간 부분을 망라해 그 영역이 모두 급속하게 활성화가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저출산 영향으로 해갖고 지금 노동 생산 가능 인구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선진국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물 인터넷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요. 자, 여기 참고 자료 사이트들은 앞에 각 주에서 전부 다 표기를 한 것들을 여기다 출처를 밝히고 있으니까 이 자료도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 그 자료들 중에 특별히 2020년도에 중요한 자료가 있어갖고 추가적으로 인터넷 조사를 통해 갖고 제가 찾은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국가통계 자료 보시면은 사물 인터넷 산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그동안 몇 년 동안 해왔는데 이게 가장 최근 게 2021년도 게 아니라 2020년도 조사 자료가 가장 최근 자료인데 이 자료를 보시면은 사물 인터넷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이 실태 조사를 해갖고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한테 제공을 하고 있죠. 이 보고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위탁을 받아 K-스탯 리서치에서 수행한 2020년도 사물인터넷 산업 실태 조사 결과이다. 그리고 각종 다양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통계적 실태 분석을 좀 실시를 했다 이거죠. 이거를 하는 이유는 2014년 사물 인터넷 기본 계획을 통해 분류한 플랫폼, 네트워크 등 제품 서비스 보안 등 5개 사물 인터넷 사업 분야 중 보안 분야를 제외한 4개 산업 분야를 조사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 내용들을 이제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가장 최신 자료는 이런 팀에 전화를 해가지고 문의하고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은 알려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용어에 대한 해설, 용어 정의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오브 띵스 해갖고, IoT 해갖고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앞에 이제 초반에 이제 그 사물 인터넷 개념 정의를 여기서 갖고 온 것 같아요. 사물, 사람, 공간, 데이터 등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되어 정보가 생성, 수집, 공유, 활용되는 초연결 인터넷으로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주 사업 분야라든지 이제 여기 보시면 매출액 조사라든지 종업원 숫자, 수출액 이런 것들을 쭉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용어뿐만 아니라 이게 요약본이 있으면은 설명드리기 조금 더 편할 텐데 우리가 이제 인터넷 분야에 활용하는 기기라든지 스마트 태그, 모듈, 칩셋, 그 다음에 단말기
위치, 환경, 장비, 영상, 경보, 알림, 원격 제어, 스마트 결제, 월패드, 뭐 이런 거 단말기들이 전부 다 스마트 교타, 이것도 다 사물 인터넷에 포함하는 우리 산업들이 여기 쭉 나와 있네요. 홈캠, CCTV, 차량 진단기, 뭐 건물 안전 진단, 온도, 습도, 미세먼지, 유해가스 측정 단말기, 차량 위치 관제형 단말기, 수도 계량, 에너지 모니터링, 뭐 여러 가지 맥박, 체온, 혈압, 운동량, 수면 관리, 환자 상태 모니터링, 뭐 지정맥 인식, 얼굴 인식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사물 인터넷 분야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NFC, RFID, 그다음 교육용 장비에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 등 오픈소스 하드웨어 플랫폼이라든지 뭐 리더기, 카드, 뭐 시스템 개발, 유지 보수, 뭐 다양한 엄청나게 많은 분야들의 사물 인터넷이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뭐 여기 또 보시면 의료, 헬스케어, 복지, 에너지, 검침, 제조, 스마트폰, 그다음 금융 분야에 있어서 뭐 비콘 기반 금융 안내, 고객 서비스라든지 국방 분야, 훈련병 예비군 관리 서비스, 전장 감시, 부대 방호, 총기 및 탄약 관리, 테러 감지, 광섬유, 군복 등 다양한 사물 인터넷 활용할 수 있고, 농림축산 분야, 그다음에 수산 분야, 양식장에서 환경정보 수집, 수산물 이력 관리, 농림축산에서는 재배 환경 모니터링이라든지 관리 서비스, 사육, 뭐 사료 제공, 자동 급이 서비스라든지 농산물 유통 관리, 생산 이력 관리, 가축 이력 추적 서비스, 전염병 관리 많죠. 그다음 자동차, 교통, 항공, 우주, 조선 해가지고 자동차는 차량 진단, 커넥티드카,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 교통 인프라 쪽에 보면 ITS, 교통 대중교통, 운영정보, 관리, 스마트 파킹, 주차 지원, 주변 안내, 아파트 차량 출입 통제, 철도 관리 서비스, 항공 우주에는 비행기 내부 모니터링, 실시간 항공 원격 지침, 조선 선박은 선박 위치 모니터링, 선박 내부 모니터링, 그다음에 선박 원격 점검 시스템. 그다음에 관광 분야에서는 위치 정보라든지 관광 정보, 문화유산 안내, 스포츠 레저 오락, 운동선수 관리, 스포츠 장비 관리, 경기 위치 정보. 그다음에 소매 물류 분야, 지능형 고객 관리, 서비스, 실시간 재고 관리, 운송 추적, 비콘 기반 O2O 서비스라든지, 그다음 물류 유통에 있어서는 상품 위치 정보, 모니터링 서비스, 물류 관리, 조달, 물류 추적. 건설 쪽에서는 구조물 안전관리, 빌딩 서비스, 출입 통제, 시설물 감시 서비스, 도로 교량 상태 모니터링, 산업 안전에는 유해 화학물 관리, 재해 모니터링, 위험물 감지 서비스 등, 그다음 환경 재난 재해 수질 관리, 기상 정보 수집, 음식물 쓰레기 관리, 스마트 환경, 재난 재해 감시, 홍수, 지진 뭐 이런 것들을 다 사물 인터넷으로 관리하고 하는 사업 영역들을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보시면은 뭐 다양한 표라든지 종사자의 숫자라든지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표 목차라든지 굉장히 많이 방대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거 쭉 넘겨가지고 뭐 제가 필요한 것들을 좀 보여주는데, 여기 보면은 뭐 모집단의 도출이라든지 뭐 분야 뭐 하는데 굉장히 방대한 자료죠. 요거 보고서 작성하는데도 한 몇 억 들었을 것 같은데요. 이 보고서 발주해가지고 사용하는데 설문조사하고 하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표본, 그래갖고 보면 플랫폼 네트워크, 제품 기비, 서비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쭉 해가지고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통계 결과에 대한 뭐 보면 사업체, 국내 사업체만 해도 2,502개사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 그래서 플랫폼 기업이 450개, 네트워크가 158개, 제품 기기가 616개, 서비스가 1278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뭐 업체 현황에 뭐 그 직원 숫자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있고, 매출액이나 뭐 이런 것도 생각보다
여기 보시면 꽤 높게 나오고 있어요. 매출액이. 자, 보시면 2020년도에 사물 인터넷 총 매출액이 13조 4,637억 원이에요. 굉장히 높죠. 그 중에 이 중에 차지하는 게 기기 쪽이 41.5%, 그 다음이 서비스가 28%, 네트워크가 16.1%, 플랫폼이 14.4% 이렇게 분야별 매출액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만 보더라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금액이 사물 인터넷을 통해 갖고 매출액이 나오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활용 분야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앞으로 이제 4차 산업 시대에는 냉장고 예를 들었잖아요. 그냥 냉장고 기능만 있는 냉장고는 200만 원, 300만 원이면 아주 좋은 거 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인터넷 여러분들 노트북, 컴퓨터 데스크탑 좋은 그것만 되는 거 100만 원이면 좋은 거 사요. 근데 뭐 비싸봤자 200만 원 하겠죠. 그러면은 냉장고만 하는 거에 최고급 사양의 300만 원짜리 냉장고, 200만 원짜리 노트북, 요거를 이제 냉장고랑 노트북이랑 합치면 사물 인터넷 냉장고가 되는데, 합쳤더니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각각 했잖아요. 합치면 5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을 받는 고부가가치 제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냉장고 겉에 이제 모니터 화면이 나오면서 뭐 칼로리량 계산이라든지 오늘의 추천 뭐 음식이라든지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재료 유통기한이 얼마 남았다라든지 뭐 건강에 관련된 거 뭐 이렇게 해갖고 정보 같은 것도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옆집에서 뭐 먹었는지, 사람들이 뭐 먹는지, 그다음에 요리 레시피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사물 인터넷으로 엄청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그 A라는 것과 B라는 것들이 합쳐갖고 C라는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창의력,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활용하고 도전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사물 인터넷 산업의 글로벌 경쟁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